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10일입니다. KBS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서울에서 46.0, 정확하게 46%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KBS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나흘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46%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9.1%입니다. 전국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에 육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은 46%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 조사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그 의미가 절반쯤 있다면 다른 절반의 의미는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를 정확하게 1년 앞둔 시점에서, 정확하게는 11개월 앞둔 시점이 되겠습니다만, 그 국회의원 선거의 향방을 미리부터 조금씩 가늠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승패를 가르는 그 분기점을 예측하는 바로미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 자신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40%가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 총선거를 미리 관망할 때 가장 중요한 곳, 물론 서울입니다. 영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중부지역도 아니고 서울이 가장 국회의원 숫자도 많고 또 총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핵심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6%로 나왔습니다. 취임 6개월 전, 그러니까 취임 후 6개월 됐을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긍정평가가 30.1%, 부정평가가 64.9%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난 지금 취임 1년에 조사를 한 결과 긍정이 그보다 10%쯤 많아졌고 부정은 10%쯤 낮아졌습니다. 긍정평가를 따로 떼어서 보면은 대구, 경북권이 51.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두 번째입니다. 46.0%,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44.7%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온 한미 정상회담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이 44.1, 부정이 49.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특기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35.9, 민주당이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4%포인트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에 대한 의미를 물었을 때의 대답은 정권 견제론이 49.7, 정권 안정론이 41.3. 그래서 정권 견제론이 약 8.4%포인트 더 앞서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그러나 총선의 의미에는 정권 견제론을 더 앞서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마치 양날의 칼, 그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대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걱정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를 국민의힘은 잘 새겨서 알아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취임 100일째 나오기도 하고, 취임 1년째 나오기도 하고, 또 매주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만,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여론조사도 심사숙고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A public opinion poll is no substitute for thought.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하나의 참고일 뿐이지 여론조사가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여론조사가 선택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분을 묘사할 수 있는 명언이 있는데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대의 국민, 당시대의 민중은 이런 지도자의 뜻을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흔히 정치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통이냐, 결단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은 앞서 있을는지 몰라도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협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거 매우 나태한 분석 방법이고 매우 구시대적 분석 방법이고 하나만한 분석 방법입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여의도식 정치 문법이기도 합니다. 결단은 혼자 내리는 겁니다. 결단은 누구하고 상의해서 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다 보면은 외롭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평론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정치에 대해서 협치가 부족하다. 설득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이것을 협치를 계속한 끝에 선택하라거나 설득을 계속한 끝에 선택을 하라거나 이런 충고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빵 셔틀을 했다는 욕을 먹을지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결단인 것입니다. 중도층을 왜 설득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 개혁과제가 산적한 나라에서 중도를 운운하는 것은 결국 수구의 길로 가는 것이다. 남재희 선생이 한 말입니다. 중도주의란 가치 노선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고원이 한 말입니다. 중도는 사회조사나 여론조사에만 존재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혜영 님이 한 말입니다. 막말이 정치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니까 막말을 하는 것이다. 저쪽 욕을 먹어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 지지자들이 환호한다. 온건 중도파가 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다. 김완영 님이 한 말입니다. 정치에서 특히 대통령제 아래에서 중도는 신기루일 뿐이다. 박찬수 님이 한 말입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중도 노선은 정치평론가가 할 일이지 현실 정치인의 영역은 아니다. 전연욱 님이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중도를 정치 세력화하려는 것은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치평론가 그리고 언론, 정치부 기자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늘 교훈 중심의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모범생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중도는 실패한다는 그런 엄연한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얘기는 강준만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KBS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나흘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서울에서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6%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